제 이름은 사치우스 하나오, 28살 전업주부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운이 없는 체질이라 어릴 적부터 외출하면 비가 오고 눈앞을 지나가는 검은 고양이에 정신이 팔렸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집니다. 어른이 되고서도 손대는 복사기마다 망가뜨리기 일쑤였지만 하느님의 자비인지 회사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뭐? 고향집이? 친척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당황에 쩔쩔매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더니 반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간 거였는데 집안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친척 아줌마한테 연락받고 왔어. 집에 큰일이 났다면서. 엄마, 어딨어? 엄마! 왜 그래? 귀청 떨어지겠네. 안에서 나온 건 사다코가 아니라 시어머니. 왜 쓰레기장이 된 거야? 어머님 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겼고 이것저것 다 아버님과의 추억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날은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씻은 건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끌고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이젠 혼자서 못 살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 금술이 좋았던지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나도 남편도 이렇게 될 때까지 어머님을 내버려뒀다는 걸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요. 미안하지만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적어도 애가 생길 때까진 둘이서 살자고 생각하고 있던 저희 부부였지만 지금 내버려두면 집이 터질 때까지 쓰레기를 모아둘 것 같은 어머니를 보다 못해 셋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기에 앞서 저희 부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위치가 여러모로 편리하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부부 둘이서 살 만한 방 구조였기에 셋이서 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상 대청소 시작! 버리려고? 정말 버리려고? 엄마, 힘든 건 알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응? 어머님은 슬퍼 보였지만 앞으로 아들과 같이 산다는 걸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셨는지 더 이상 저희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어떻게 될 거란 생각은 큰 착각. 분리수거를 하면서 하자니 일이 안 끝나. 게다가 중간중간에 시한폭탄급 쓰레기가 치워도 줄지 않는 쓰레기산 바닥에 보였다 라고 생각했더니 벌레? 결국 전문업소에 맡겨서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치웠고 그곳에서 소개받은 청소업자가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집 자체까지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냄새도 그리 깊게 안 뱄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물론 곰팡이가 핀 이불 같은 건 버리고 저희 방에는 원래 집에서 가져온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집이 깨끗해지자 어머님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환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기쁘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7, 어머님이 3 정도로 집안일도 부담하고 있었고 아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어머님도 싱글벙글이셨는데 지금까지 따로 살던 사람들끼리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면 트러블도 생기는 법이라 그건 제가 쇼핑하러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기 며느라, 부엌에 놔둔 만주 못 봤니? 상자에 들어있던 거요? 그거 냉장고에도 안 보여서. 죄송해요. 그거 3일 전에 버렸는데. 버렸다고? 왜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니? 죄송해요. 일주일 전부터 놓여있길래 한동안 그냥 놔뒀는데 안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겼길래 이젠 버려야겠다 싶어서. 곰팡이가 생긴 부분만 떼면 먹을 수 있잖아. 모처럼 비싼 데서 산 만주였는데 아깝겠으리. 내가 사온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지 말렴. 알겠어?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전처럼 쓰레기는 모으지 않고 버리게 되셨지만 유일하게 못 버리시는 게 음식이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님은 슈퍼나 상점에 자주 들러서는 아무도 안 먹는 과자나 반찬을 잔뜩 사와선 부엌에 방치하는 게 일상다반사. 식사는 제가 만들고 있으니 장 보는 건 안 하셔도 된다고 완곡히 전해도 잠잠해질 기미는 없고 그럼 쌓여있는 걸 먹으려고 어머님이 사오신 반찬을 식탁에 차리려고 하면 그건 내일 점심에 먹을 거라는 둥 사온 거나 차리면서 전업주부가 맞냐는 등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온 것들을 거의 안 드셔서 썩은 식재료나 반찬이 부엌에 넘치고 넘쳐서
혼나고 나서는 맘대로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서 최대한 연명 치료를 했지만 그렇게 해도 영원히 안 썩는 건 아니라서 이윽고 냉장고에서도 악취가 나게 돼서 어머님께 버려도 되냐고 여쭤보면 아직 괜찮아. 음식을 소중히 해야지. 라며 소중히 안 하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한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만 어느 날 마실 걸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 남편이 악취를 맡고 어머님께 극대노. 그렇게 풀죽은 어머님이셨지만 어째선지 제가 등줄기에 원망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노려보시는 건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가 대놓고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상냥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떠넘기고 청소나 설거지도 일일이 잔소리를 하시고 나중에는 해도 못 낳는 여자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네. 제가 가장 신경 쓰던 부분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다녀서 제 스트레스는 쌓여가기만 했습니다만 어머님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백화점에서 사온 반찬 넣어놨으니까 먹으렴. 너 너무 말랐어. 영양 보충이야 튼튼한 아기 낳지. 감사합니다. 반찬이라는 게 이건가요? 그거. 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기분 탓 아니니? 아무튼 너 먹으라고 산 거니까 먹으렴. 잠깐만요. 이거 유통기한 3일 지났는데요? 괜찮아. 안 돼요. 100번 양보해서 냄새가 안 나면 몰라도 이건 못 먹어요. 냄새는 그냥 기분 탓이라니까 그러네. 괜찮아 3일 정도.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런 거 먹었다간 배탈 난다니까요. 아이고 죽는 소리 하네. 평소에 건방지면서. 왜 그렇게 절 눈엣 가시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네가 있으니까 아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 네? 설마 그것 때문에 괴롭히신 거예요? 손주 얼굴 볼 때까진 참으려고 했는데 그럴 낌새도 없고 너 같은 여자 얼른 이 집에서 나가든지 해.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날 쫓아내려고 하는 걸 알고 눈물이 났다. 남편한테 이런 일을 말해도 되는 걸까? 내가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끙끙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저와 어머님의 관계를 남편이 눈치채줬습니다. 미안해 여보. 요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같이 사는 것도 찬성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심통을 부리시면 당신한테 그 이상으로 심한 짓 할 정도면 내가 이 집 나갈게. 괜찮아? 그렇게 되면 또 쓰레기장이 될 텐데.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당신이니까. 다음은 자식이고 그 다음이 엄마. 그 말에 전 마음을 굳히고 어머님이 보내셨던 메시지를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은 거야? 미안, 당신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한동안 무언가 생각하더니 동거는 그만두자. 가능한 한 빨리. 엄마한테 안 들키게 준비해. 더 이상 남편한테 어머님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흰 다음날부터 몰래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오후 반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소개받은 물건들 중 처음 몇 달 월세가 무료인 물건을 선택. 다음엔 어머님 모르게 조금씩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후 만에 하나라도 주소가 들키지 않도록 남편 회사에 혹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도 절대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못을 받고 이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님이 눈치 못 채게 집을 나가는 것뿐.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참고 또 참고 앞으로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까지 앞으로 3일 남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말대꾸 안 하는 걸 기회 삼아 우쭐해지신 어머님이 드디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날 웬일로 어머님은 막 사온 반찬을 식탁에 꺼내놨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의심스러워서 젓가락을 안 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덥석덥석 드시면서 맛있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시길래 쭈뼛쭈뼛 하나 집어 냄새를 맡곤 남편이 한 입에 꿀꺽. 왜 그래? 맛있어. 엄마 이거 맛있어. 아무래도 정말 맛있는 반찬이 모양이라 저도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적었던 터라 벌써 다 먹었네 같은 소리를 했더니 어머님이 어디서 더 갖고 오셨습니다. 자자, 아직 잔뜩 있으니까 먹으렴.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어머님이 반성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갈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도 좀 그런가?
그런 죄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온 반찬이 신선하기도 해서 갖고 오신 반찬을 또 한 입.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뭐야? 엄청 셔! 팩을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 전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손가락을 넣어 토해냈습니다. 실은 요즘 스트레스 탓인지 생리도 좀 늦었고 금방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호들갑응? 그래도 안 죽어! 그러자 팩을 확인한 남편이 엄청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병원 갔다 올게. 뭐? 지금 토한 모양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차 안에서 토하거나 하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어머님을 그대로 냅두고 곧바로 차에 절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토해낸 터라 그리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병원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 올 거니? 유통기한 좀 지난 것 같고 호들갑 떨긴. 이제 시댁에는 안 가요. 어머, 이제서야 나갈 생각이 들었니? 그런 거면 다행이고 병원이든 어디든 느긋하게 있으렴. 그렇게 할게요. 물론 아드님도 같이요. 뭐?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니? 아들은 나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이번 일 어머님이 일부러 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어머님 곁에 있는 절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러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한 거야. 너희들이 엄청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냉장고에 더 있었지 싶어서 꺼낸 거라고. 저 냉장고 매일 봤는데 그런 통 없었어요. 저한테 안 들키게 깊숙이 넣어놨던 거 꺼낸 거죠? 아니야. 진짜 생사람 잡네. 생사람 잡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뭐야? 애도 못 낳으면서? 애 생겼어요. 뭐? 거짓말 하지 마. 정말이에요. 뭐 저도 몰랐지만요. 아까 검사했더니 2개월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게나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 임신하다니. 너 정말 사람 맞니? 손자 하시면서 일부러 그런 거군요. 아들은 뭐라고 하니? 엄청 기뻐해요. 그리고 더더욱 절 어머님 곁에 둘 수 없다고 그러네요. 만에 하나 이상한 걸 억지로 먹이기라도 하면 안 된다면서. 이사라니 인정 못해. 여기로 와서 똑바로 얘기해. 그게 도리지. 그때까진 집안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갈 테니까. 그러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거기 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대로 새 집으로 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쉽게 집을 찾았을 리가 없잖아. 일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벌써 어머님 착신 거부해놨다고 하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전해달래요. 내 소중한 가족을 다치게 한 당신을 용서 못해. 이제 엄마라고도 생각 안 해. 더 이상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말고 살아. 이상이에요. 안 돼. 아들한테 버려지면 나 또 혼자가 되잖니.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님 본인이세요. 네가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시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마귀 알몸 차단 완료. 저흰 곧바로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남편 회사에 연락해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 모양인데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기다렸다는 모양인데 이미 가까운 지사로 발령 내달라고 부탁한 터라 피할 수 있었고 저흰 부부 둘이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태교도 순조로웠고 다음 달엔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고로 남편 친척분의 말로는 시어머니는 또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친척분이 치우려고 했더니 이렇게 해두면 또 아들이 돌아올 거라면서 날뛰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런 짓 해도 소용없는데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같이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 어머님은 행복해졌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스스로 삶의 동력을 찾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